오늘의 방송 주제가 남자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인데요. 남성분들이 꼭 지키고 싶어하고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탈모가 생기면 단순하게 머리숱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우울해지고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머리카락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절 따라서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 계절이 있고 아닌 계절이 있나요? 왜냐면 가을 되면은 이게 샴푸를 하고 이렇게 씻고 나서 보면은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털기 심한 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을철이 되면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그 이유가 가을이 아니라 여름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날씨가 덥고 습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열대야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또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두피에 손상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영향들 때문에 여름 동안에 모발에 변화가 생깁니다. 성장하던 모발이 성장을 멈추고 휴지기 모발로 바뀌게 되는데 휴지기 모발로 되면 머리는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휴지기로 바뀐 모발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약 3개월 정도가 지나서 빠지는데 그래서 여름에 휴지기로 바뀐 그 모발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한꺼번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가을철에 우수수 빠지는 거는 나 탈모 아닌가 고민은 많이 해도 안 되는 하셔도 거 됩니다. 거죠? 네. 자연적인 현상이고. 네,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그런데 탈모라고 하면 대부분 모발이 빠지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탈모 증상은 모발이 빠지는 증상도 있지만 가늘어지는 변화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늘어지는 변화가 실제로는 더 심각한 탈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하는 환자의 반 이상은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가늘어진 환자들입니다. 이런 탈모를 우리가 유전적인 탈모, 흔히 대머리라고 부르는 정확한 병명은 남성형 탈모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머리카락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좀 잡아봐서 뭔가 그 전보다 이게 빽빽하지 가늘어졌다. 않다라고 하면은 그 탈모라는 거를 좀 네. 인식을 해야겠네요.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남성 탈모의 원인은 주로 뭔가요? 네, 남성형 탈모는 이제 유전적인 탈모라고 말씀드렸듯이 유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유전인자를 갖고 있어도 탈모가 언제 생기고 또 어디까지 진행하는지는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후천적인 환경에는 뭐 식습관, 운동 습관, 술, 담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스트레스하고 수면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형 탈모증이 생기는 데는 남성 호르몬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유전인자가 있어도 남성 호르몬이 없으면 탈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어떻게 탈모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해서 근육이나 성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유전적으로 탈모 유전인자가 있는 분들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모낭에 있는 5알파 환원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그 테스토스테론이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우리가 약자로 DHT라고 부르는데 이게 모낭의 성장을 억제해서 모발이 솜털처럼 가늘어지고 결국엔 빠지게 되고 탈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 네. 자, 그러면은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DHT로 변화돼서 이렇게 탈모가 되는 거였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탈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전이지만 그 유전이 작동을 하게 하려면 남성 호르몬 DHT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영상을 준비했는데 네네. 그 아까 영상을 보니까 네네네. 남성 호르몬이 너무 강력해져서 그게 다른 유전인자랑 결합이 돼가지고 더 강력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남성형 탈모증이 진행이 되면 보통 우리가 M자형, O자형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M자형은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앞에가 진행된 분이고 O자형은 이제 뒤쪽이 빠진 건데 이런 형태로 탈모가 나타나는 이유는
DH에 의해서 모발이 가늘어질 때 정수리 모발이 한꺼번에 다 같이 가늘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 영향을 받는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M자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뒤쪽 가마 주위부터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O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DHT는 후두부 모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뒷머리요? 뒷머리. 그래서 탈모가 있는 분들도 유전이 진행이 돼서 위쪽 머리는 없어져도 뒤쪽 머리는 멀쩡하게 유지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러면은 이거 탈모는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네네. 남성형 탈모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 그리고 모발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는 탈모의 진행을 막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남성형 탈모증에 사용되는 약물은 모발을 가늘게 만드는 앞서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DHT가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 작용으로 DHT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예. 이 치료에 사용되는 약은 5알파 환원 요소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이 되게 못하게 해서 남성형 탈모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증을 치료하는 약을 먹어도 테스토스테론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탈모를 치료할 때 환자들께 설명하기를 남성형 탈모증은 고혈압 같은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두 가지 질환 모두 다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질환은 어떤 완치를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 고혈압 치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처방받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고혈압 치료인데 병원에 가서 약만 받아오진 않고 혈압도 재고 진찰도 받고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약을 먹어도 혈압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탈모 치료도 똑같습니다. 탈모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약을 먹으면서 모발 상태를 잘 살펴서 약이 탈모를 잘 막아주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약을 먹는데도 탈모가 진행된다면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약을 바꾸든지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내과에서 고혈압 치료하는 것처럼 남성형 탈모증도 어렵지 않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근데 탈모약이 호르몬 약이라서 네네. 제 주변에서도 고민하는 친구들 보면 이게 성기능이 떨어진다. 부작용. 네네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이게 평생 먹어야 되니까 벌써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아직 걱정을 하시는 분들 아이 많더라고요. 낳지 않은 분들은 더 고민돼요. 맞아요. 네네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탈모약을 복용하면 DHT만 감소되고 성인 남자한테 꼭 필요한 테스토스테론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모약을 먹고 성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100명 중에 2~3명 정도만 그런 부작용을 겪고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를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두렵다. 근데 사실 만성 질환이라는 건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서 그 유지를 하고 또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도 하고 또 치료를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두려움은 중간에 중단하셔도 괜찮습니다. 중단을 해도 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탈모가 막아졌으니까 계속해서 먹지 못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는 기간만은 탈모가 중단되고 유지되었으니까 안 한 거보단 낫겠네요. 그렇죠. 시작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할 때 머리를 지키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약 중간에 끊었던 분 아닌 분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사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면 위의 사진은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다. 탈모가 시작된 이후에 5년이 지나고 나서 탈모 부위가 훨씬 더 넓어진 걸 볼 수 그렇네요. 있습니다. 엄청 넓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사진은 탈모를 치료한 약을 복용한 경우인데 탈모 부위가 좀 좁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엄청 달라졌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조금 빈 곳은 덜해 보이네요. 네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좋아지신 분들도 약을 소홀히 먹게 되면 탈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데 설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치료를 하고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 약을 먹어도 안 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물 복용 시기를 놓쳐서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되면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데 모발 이식 사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진행된 부분에 모발을 심는 것, 특히나 M자 같은 다시 굵어지기 어려운 부분은 모발 이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은 남성형 탈모증에 영향을 받지 않는 뒤통수에 있는 모발을 이용해서 탈모 부위로 옮겨 심는 이식을 하기 때문에 이식한 모발은 탈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구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 모발 이식 수술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리겠는데 모발 이식을 하려면 먼저 모낭을 채취해야 되는데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로 10cm에서 15cm 정도, 폭은 한 1cm 정도로 두피를 떼어내고 떼어낸 두피 위아래를 당겨서 봉합하는 절개식 채취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작은 바늘 같은 펀치를 이용해서 뒤통수에서 모낭을 한 개씩 뽑아내는 비절개식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이 어느 방법이 더 좋다 말할 수는 없고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두피 상태나 모발 굵기 또 채취량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발 이식을 하지 않는 원래 있던 모발은 탈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식을 한 후에도 진행을 막는 치료는 꾸준히 계속 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모발 이식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 약을 평생 먹기도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평생 먹으려면 약값도 많이 드니까 적당히 기다리다가 한 번에 모발 이식으로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는 약을 더 잘 먹고 진행을 더 잘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모발 이식한 모발은 그대로 남고 주변이 탈모가 진행이 되면 더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다. 네. 진짜 머리는 계속 관리해야 되는 그럼요. 게 정답인가 봐요. 시술을 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약도 꾸준히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네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피에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는 건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게. 근데 사실 두피의 혈액 순환이 문제가 돼서 탈모는 압박성 탈모증이라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 말고는 대부분의 탈모는 혈액 순환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샴푸하시는 게 편하고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찬물로 샴푸하는 게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두피에 트러블 생기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우리가 막 두피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것저것 많이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 두피 트러블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두피 트러블 자체가 탈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환경이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과 두피가 스트레스 덜 받는 환경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빗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요 빗은 무슨 이거는 차인가요? 이제 우리가 샴푸를 하고 나서 관리를 할 때 이제 특히 여성분들 긴 머리카락일 때는 젖은 머리카락을 무리하게 빗으면 모발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특히 저 드라이 빗으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굵은 머리로 하는데 여성들 긴 머리, 특히 어머님들처럼 파마하신 분들은 이게 엉켜서 빗질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여기로 하지 말고 손잡이 부분으로 이렇게 엉킴을 좀 먼저 풀어주고 아, 그 팁이 되네요. 풀어주고 그리고 좀 굵은 머리로 좀 빗을 빗고 그리고 좀 이런 빗은 이제 스타일링 할 때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머릿결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데 빗질을 할 때도 머리가 난 방향대로 빗질을 하면 자연스럽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하면 볼륨감이 있게 되는데 반대 방향 할 때는 모발 손상도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유, 네, 좋은 알겠습니다. 팁까지 고맙습니다. 머릿결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노현우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